보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2024년 11월 서울 강남 대광그룹 본사 앞 백조 자산 대한민국 3대 재벌 대광그룹 회장 강태준.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갓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20년 전 약속 기억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제 인생 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강태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회장이 출소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현재 대광그룹 본사 68층 회장실. 강태준은 유리창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올해 매출이. 그때였습니다.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사람? 강태준이 돌아봤어요. 김민호라는 사람인데 20년 전 그 사건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민호. 출소일이 오늘입니다. 순간 강태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 전 2004년 강남 논현동 클럽 앞 새벽 3시 20대 청년 강태준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병을 들고 있었어요. 야, 재밌었지? 친구들이 웃으며 따라 나왔습니다. 태준아, 운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강태준은 빨간 페라리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죠. 조심해서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과속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 하지만 강태준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교차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익. 브레이크 소리. 하지만 늦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이 튕겨나갔어요. 10m는 날아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강태준은 핸들을 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백미러를 봤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가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걸어갔어요.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강태준이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버지.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어디야? 저, 논현동인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강태준은 쓰러진 여자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뒤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강태준의 아버지 강일권 회장이었어요. 태준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실수였어요. 신호를 못 봤어요. 강일권 회장은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죽었나? 비서가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네, 즉사입니다. 강일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CCTV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 건물 CCTV 2대가 이 지점을 찍고 있습니다. 매입 가능? 건물주가 우리 계열사 거래처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강일권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3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목격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 강일권은 태준을 봤습니다. 차에 타. 네. 하지만 경찰을 타라고. 태준은 차에 올랐어요. 강일권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전무 처리해. 알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비서들이 쓰러진 여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차 안.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닥쳐. 강일권의 목소리는 차갑게 깔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강일권이 비웃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신호위반에 뺑소니? 이게 실수야? 아버지, 넌 대광그룹 후계자야. 내가 교도소에 가면 그룹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경쟁사들이 달려들 거야. 20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차가 멈췄습니다. 강남 자택 지하주차장이었어요. 내일부터 한 달간 미국 출장 가. 알았지? 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강일권이 내렸습니다. 태준은 차 안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뉴스. 논현동 교차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5세 김지은 씨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강태준은 TV를 껐어요. 김지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현재. 강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그날 이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왔어요. 미국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회사에 들어갔고 승진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회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한 척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김민호가 누구라고? 김지은 씨의 오빠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층 로비. 김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0년. 교도소에서 20년을 보낸 얼굴이었어요. 경비원들이 둘러쌌습니다.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태준 회장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약속 없으시면 20년 전 약속이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논현동 교차로 제 동생 김지은 경비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강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호 앞에 섰어요. 김민호 씨, 오랜만입니다. 강태준 씨. 민호는 존댓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기 뭐하니? 위로 올라가시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하죠. 민호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태준이 물었어요. 계약서입니다. 20년 전에 당신 아버지가 쓴.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20년 전 사고 일주일 후 구치소 면회실. 김민호는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강일권 회장이 앉았어요. 김민호 씨, 그렇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일권을 노려봤어요. 동생분 일로 유감입니다. 유감? 당신 아들이 우리 지은이를 죽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더군요. 강일권이 서류를 꺼냈어요.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요. 거짓말이야. 난 차도 없어.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강일권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편집된 화면이었어요. 민호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잖아. 조작? 강일권이 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강일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아들이 될 순 없어요. 그럼 나보고 뒤집어 쓰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일권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당신이 죄를 인정하면 3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면 당신 가족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충분하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해. 그렇습니까? 강일권이 일어섰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법정에서 봅시다. 물론 결과는 뻔하지만. 잠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어떡합니까? 강일권이 돌아봤어요. 70대 노안이시죠? 당뇨의 고혈압. 한 달에 약값이. 그만. 민호가 고함쳤어요. 어머니 치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일권이 말했습니다. 최고급 병원에 모시겠어요. 간병인도 붙이고요. 평생 편하게 사시도록. 대신 당신이 20년만 참으면 됩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20년 후 당신이 출소하면
50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 80억입니다. 그리고 강일권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도 드리겠습니다. 증거? 그날 밤의 진짜 CCTV 원본입니다. 내 아들이 운전한 증거.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20년 후 이걸 받아서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그때 가면 공소시효도 끝났을 겁니다. 왜 그런 걸 줍니까? 속죄입니다. 강일권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들 대신 당신이 갇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20년. 당신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민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현재 강태준은 계약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보였어요. 그리고 김민호의 서명. 이게 진짜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직접 쓴 겁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약속 기억나십니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출장 갔다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20년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20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최고급 병원에 모신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강태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일반 병실에 모셨어요. 간병인도 없었고요. 혼자 돌아가셨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 동생은요? 25살이었어요. 꿈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은이에요. 당신이 죽인 지은이. 강태준은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20년 전 쓰러진 모습만 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민호가 계약서를 흔들었어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80억 원. 그리고 진실을 밝힐 증거. 돈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요? 강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답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김민호 씨, 나가셔야겠습니다. 손때. 민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20년을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이날만 기다렸다고. 죄송하지만 경비원들이 민호를 잡았어요. 강태준, 당신 아버지 어디 있어요? 책임지라고 해. 민호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돌려줘. 우리 엄마 돌려줘. 지은이 돌려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강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20년 전에 뭔가 있었나 봐. 회장님이 사람을. 강태준은 비서를 봤어요. 아버지는? 회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었어요.
진실도 함께 가져간 채 회장실.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아버지 회장님 시절 자료 다 찾아봐. 무엇을 찾으실까요? 2004년 11월. 논현동 사고 관련된 모든 자료.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그건 찾아.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일 후, 비서실장이 서류 상자를 들고 왔어요. 찾았습니다. 강태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계약서 사본. 김민호와 맺은 계약이었어요. 병원 영수증. 김민호 어머니의 치료비였습니다. 하지만 3년치밖에 없었어요. 3년?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3년치밖에 없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대 회장님께서 3년 후 지원을 중단하셨습니다. 왜? 김민호 씨가 복역 중 탈옥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긴 거죠. 강태준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감옥 징계 기록이었습니다. 2007년 탈옥 시도. 3개월 독방. 왜 탈옥을 시도했을까요?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김민호 어머니 사망 진단서. 2007년 5월 15일. 사인 당뇨 합병증. 같은 날이었어요. 탈옥 시도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한 거야. 마지막을 보려고.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CCTV 영상 파일 목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없었어요. 원본 영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어. 20년 후 증거를 준다고. 하지만 선대 회장님께서 이미 파기하신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아버지. 강태준은 20년 전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논현동 교차로. 지금은 번화한 거리였어요.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그 위에 섰어요. 20년 전 김지은이 걷던 자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플래시백 마이너스 상상. 김지은이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때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쿵. 강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거기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혹시 20년 전 사고 아십니까? 노인이 물었어요. 강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편의점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목격했어요. 목격했다고요? 네. 빨간 스포츠카였어요. 여자를 치고 그냥 갔어요. 혹시 운전자는? 멀어서 잘 못 봤는데. 젊은 남자였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요? 정장 입은 사람들. 돈을 줬어요. 입 다물라고. 얼마를? 1,000만 원. 당시엔 큰 돈이었죠.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었어요.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노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근데 왜 물으시는 겁니까? 저는. 강태준은 말을 멈췄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강태준은 아버지의 개인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그때 눈에 띄는 상자가 있었어요. 2004. 강태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USB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논현동 2004억 1115만 312. 아비. 더블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시간 3만 1245. 빨간 페라리가 나타났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쿵! 여자가 튕겨나갔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내렸습니다. 확대되는 화면. 얼굴이 보였어요. 20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화면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구나. 아버지가 남긴 증거였어요. 20년 후를 위해 강태준은 김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당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준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죠? 80억 원 수표입니다. 민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한 약속? 당신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USB를 꺼냈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날 밤의 진짜 CCTV.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운전한 증거예요. 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민호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왜 주는 겁니까? 속죄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 인생은요? 회사는요? 일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이 민호를 봤어요. 당신이 20년을 잃었는데 제가 편하게 살 수는 없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 대광그룹 본사 대강당.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20년 전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술렁거렸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논현동 교차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김지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자가 소리쳤어요. 김민호 씨입니다. 강태준이 옆을 봤어요. 민호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민호 씨는 20년간 무고하게 복역했습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사고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모든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민호를 받습니다. 20년은 돌려드릴 수 없지만 명예는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태준이 경찰을 받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왔어요. 강태준,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강태준은 끌려가기 전 민호를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법정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소. 강태준은 감방에 앉아 있었어요.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민호였어요. 면회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준이 먼저 인사했어요. 잘 지내십니까? 네. 덕분에. 민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뭡니까? 80억 중 절반입니다. 40억. 왜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도 가둔 거예요. 진실의 감옥에. 강태준은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출소하면 연락하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네. 민호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강씨. 네. 용서합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예요. 김지은의 묘지. 민호와 강태준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지은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자유야. 내 억울함도 풀렸어. 강태준도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 씨,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죄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강태준과 김민호, 그리고 김지은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에겐 억울한 감옥이었고, 한 사람에겐 양심의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